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백두산 칭바이산으로 유네스코 등재, 중국의 동북 공정.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은 지금 백두산까지 칭바이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인 그러한 동북 공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김치, 뭐 한복, 뭐 심지어는 뭐 태극기까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극기 같은 경우도 이 배달국, 그래서 이 배달국의 동의적 태오보키 씨, 이 태오보키 씨에 의해서 이 태극기, 음향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8개. 그래서 우리가 동이족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동북공정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리아 붙이고 상륙한 동북공정 게임사의 신작 출격 해가지고 이런 게임들과까지 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중국인,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복, 뭐 이순신, 갓,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게임, 동북공정 좀 그만해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게임에 세계인들이 빠져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화적으로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중요한 측면들이 배달국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때 이 붉은 악마, 치우천왕,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막 치우천왕 이 머리 이거, 네, 빨간 뿔 같은 경우도 막 달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 치우천왕이 배달국의 14대 천왕이었죠. 14대 환웅 천왕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단군조선 그 외에 위에 배달국이 있었음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이라든지 태오보키 씨라든지 또는 염제신롱이라든지, 염제신롱, 우리가 염제신롱에서 이 설렁탕의 유래도 거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배달국의 이 동이족의 이 역사를 조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동이민족을 이 역사 문화를 연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한국어를 전파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거, 이것이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북부야라든지 그리고 단군조선, 배달국, 한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역사적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라든지 또는 한국의 역사서, 또 주변국들의 역사서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또는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 주변국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그러고, 중국도 왜곡시키려고 그러고, 한국의 4대주의 학자나 식민 사학자들은 계속 왜곡시키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거는 강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 소멸과 멸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악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치우천왕이 이 배달국 동이족의 14대 천왕이었다라는 측면들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하고요. 지금 세종대왕 동상뒤의 광화문 한자 형판을 한글날 기점으로 한글화를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는 한조가 아닌 동이족의 문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동이족의 문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에서 보게 되면 집가자, 뭐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집가자 같은 경우도 집면에다가 돼지 시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집에 왜 돼지가 있는가? 동이족들의 전통, 뭐 5,000년
이상 이어진 그런 전통 집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져 있어요. 오두막처럼 지어져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돼지들이 가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가자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할 때 이 연자, 그럴 연자도 보면은 고기 육자에다가 개견자를 쓰고 밑에 불화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불로 개를 그슬려 가지고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때 이 개고기를 먹는 이런 축제 문화가 있었어요. 제사 문화도 이런 부분들이 개고기를 그슬려서 먹는 그 문화가 동이족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한자도 그렇게 쓰여진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울학자 같은 경우에도 이 배울학자도 이 두 사람이 윷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윷을 통해서 이 점을 치고 있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배우는 이제 교육이었다라는 측면도 이 동이족의 문화를 그대로 한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중국의 링위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교 장관인 안호상 박사가 중국의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국까지 문제가 많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링위탕.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거. 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동이족의 이 홍산유물, 우리가 홍산 문화다, 홍산 문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홍산유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중국이나 일본은 절대로 이것을 이 요하의 이 문화, 홍산 문명에 대해서 요하 문명, 홍산 문화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석기 시대 동이족의 유적지로 이제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뭔 말이냐면 동이족의 술사랑. 이 동이족들이 술을 굉장히 사랑을 한 거죠. 이 동이족. 그래서 이 동이족이라고 칭하는 그런 민족의 5천년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 고산지대 민족들을 만나면은요, 항상 그 이게 술로 이렇게 사람을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가면은 술로 대접을 합니다. 이게 자기들의 민족의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동이족의 술사랑 이것도 이제 그런 문화이고요. 이 묘족 같은 경우 아시아의 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묘족, 몽족 같은 말이에요. 묘족, 몽족. 네, 그래서 이 묘족, 몽족. 그래서 우리가 고구리, 또 몽구리. 그래서 이 몽골의 이 묘, 요것도 이제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삼묘족, 네, 이 삼묘족이 이제 삼묘족으로부터 이런 묘족의 이러한 역사를 규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묘족이 몽족 같은 얘기인데, 이 묘족, 몽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원전 7700여 년 전에 이 보키시 시대에 발명된 8개 태양력을 치유천왕이 음양 합력에 태우 용력으로 발전 계승시켰다라는 거예요. 치유천왕은 묘족을 비롯한 동이족의 시조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치유천왕은 이를 토대로 음력의 기원이 되는 역법을 창제하는데 기원전 3000에서 2000년 전 한족이 중국의 시조로 받들고 있는 황제와의 탕록대전 이런 얘기 나오죠. 치유천왕. 그래서 이 치유천왕이 결국에는 이 음양합력, 음양합력이라 그래가지고 이 절기, 전통 절기에 대해서 이러한 그 8개 태양력을 태우 용력으로 발전 계승시켰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윈난성이라든지 또는 그 아세안 쪽에 이 중국과 근접되어 있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봄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 첫날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새해 첫날 추워요. 우리는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새해 첫날인데 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난 너무 좀 신기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새해 첫날이다 그러면 겨울이거든요. 우리는 겨울인데 왠지 안 맞아. 이게 안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입춘이다 그러면 우리는 추워요, 입춘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 좀 지나야 되는데 이 지역에 가면은 이 절기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해가 밝았다, 뭐 입춘이다, 뭐 이러면 꽃이 피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 절기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아, 이게 다 치유천왕의 음양 합력, 태호 용력으로 발전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양쯔강에서부터 이 묘족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가 이 양쯔강 중하류에 거주했던 묘족, 그러니까 이 양쯔강 중하류에서 이쪽에서 이제 사실 이 대륙에서 이 우리가 요즘에 뭐 대륙 백제, 뭐 대륙 신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대륙에서 이 동이족이 활동을 한 것이고, 치우천왕 또한 마찬가지예요. 산동성 이쪽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쯔강 유역에서부터 뭐 대륙 뭐 신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묘족들이 이렇게 몽족들이 남아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유민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고구려 유민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물론 고구려 유민들도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도 동남아 쪽으로 왔다. 그래서 뭐 라오족이라든지 아카족이라든지 리수족이라든지 뭐 이게 고구려 유민이다, 굉장히 유사하다, 고구려 역사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묘족 몽족이 치우천왕 때부터 이렇게 남아한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그러한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한데, 지금 중국의 이 동북 공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군 조선을 넘어서 배달국의 역사를 조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이 치우천왕을 잘 조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배달국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배달국 역사. 그리고 이 배달국의 후예들, 몽족이나 이 묘족, 리수족, 라후족, 아카족,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베트남어를 할 줄 아니까 베트남어를 가지고 이 몽족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몽족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베트남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물어보면서 몽족어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니까 그 언어를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깊은 그 언어의 우리가 연관성, 그리고 역사, 이러한 측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치우천왕을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0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사람들과 만나보면은 이 동이족의 역사가 그대로 내려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저도 많이 느낀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달국의 역사를 조명해야 한다. 그래서 태우보키시라든지 염제신농씨, 치우천왕, 이런 역사들을 조명해 나가면서 배달국의 역사를 조명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역사가 동이족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광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역사는 그냥 다 반도사관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간에 광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배달국에 대한 이런 역사를 조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출산 대한민국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함,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이 모든 소리를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데, 이런 한글 교육과 이 한국의 지금 저출산 상황,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 역사 문화 연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미국 사람 와라, 뭐 러시아 사람 와라, 북한 사람 와라, 막 중국 사람 와라 하다가 나중에 외국인 특별권 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완전 소멸됩니다. 민족 정체성을 우리가 조명을 할 때 이제는 배달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족 정체성을 조명해야 한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단군 그 주화를 발표했죠. 네, 주화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단군에 대한 단군조선 해가지고 단군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단군조선과 그 위에 배달국,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조명해가지고 함께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라는 측면들은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이 한국은 연방국가였다. 네, 굉장히 다양한 민족의 연방국가로 전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처럼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이러한 정황, 동북공정으로 이 한국의 역사 문화가 위기에 빠진 그러한 상황에서는 배달국 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숙명 같은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